자, 다른 들어와 계신 분들도 오디오 한 번만. 저희 소리 잘 들리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예. 다른 분들도 오디오 체크 한 번만, 이렇게 한번 댓글 한 번만 올려줘요. 저희 그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지. 지금 써니님께서 지금 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는데, 약간 이게 그 유튜브가 계정이 좀 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거 말고 전체적으로 좀. 그래서 각각 개개인들의, 저도 지난주에 제 폰에서만 이 오디오가 안 들려요. 다른 데는 다 들렸어. 다른 다른 데, 핸드폰의 문제야. 아니야. 노트북에서도 안 들렸어요. 아, 네. 노트북에서도. 잘 들린다고 합니다. 이제 소리 나오네. 예. 아이고. 그럼 앞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건 아이고 못 방송이 들었나? 안 나왔나 예. 보네요. 우리 네. 요정님이 차단하고 갔나 보네. 네, 아유 아니야, 안 돼. 내가 들어갈 때까지는 안 돼. 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 이제 요정님이 딱 오시니까 이제 소리가 나는 것 네.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우리 앞에 얘기했던 거는 2028 중앙대 대학 입시 전형 자체가 굉장히 쇼킹하다. 혁신적이다. 너무너무 아이디어가 좋다. 네. 그래서 뭐 중앙대가 눈에 진짜 띄었던 게 뭐 그 중수캐, 그러니까 이제 수신 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케어. 그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 교육부에 콜당했습니다. 중앙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현행법 위반이다. 그래서 니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앙대의 판단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현행법이 결국 수시에 지원해서 합격한 자가 정시에 지원하는 게 안 되니까 그렇죠. 합격을 배제시키면 합격자가 아니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교육부에서 안 된다. 그래서 수능 케어는 정부에서 가이드를 줬다. 하지 마라. 그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부가 현실 감각이 없는 거고 이제 대학은 현실 감각이 있는 그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다. 이게 중앙대만 해서는 안 될까. 그죠, 맞아요. 다른 대학도 다 네. 하면 이게 학생들의 지원폭이 좀 더 넓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중앙대 혼자만 하면 사실 우리가 중복 지원을 하잖아요. 다른 학교들까지. 나 중앙대 납치될 것 같은데 취소했지만 뭐 경희대 납치될 수도 있고 시립대 납치될 수도 있고 비슷하게 쓰니까 그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차피 그 아이가 취소가 되더라도 수신 어차피 물 건너 간 거잖아요. 어차피 그 전형 하나는 끝난 그죠, 그 거잖아요. 전형 하나는 삭제죠. 그러면 중앙대 입장에서는 내가 탈락시켜줄게. 그쵸. 그러면 이제 사실 수능 잘 보지 않은 그러니까. 아이가 오니까 얘는 만족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네. 수능을 잘 보내는 내가 여기 왜 중앙대 왜 와 있지? 이 좋은 학교인데 내가 정시 대박이 났는데 왜 여기 와 있지라고 하면서 한 번 더라고 하면서 이 친구는 중도에서 책을 보고 있다. 수능 책을. 뭐 이제 강모모 선생님 국어 이런 거 보고 있다. 왜냐하면 중앙대 그 예전 입학사정관이 한 얘기가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을 시켜 놓으면 다 빠져나가고 본인들이 판단할 때 좀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후순위로 들어오니까 이거 면접을 보는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제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 학교 올 거냐 학교라면 이제 그런 게 거의 이제 뭐 최고의 탑에 있는 학교는 고민 안 하겠지만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은 다 똑같은 고민하지 않을까. 근데 서울대도 고민하죠. 제가 메디컬로 빠져서 지금 샤대도 고민하는 슬픈 상황. 네, 일단 오늘 그 천천히 중앙대 이제 하나씩 좀 이제 뜯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교과 전형. 교과. 나 이 그러니까 문구 멋있더라고. 교과는 교과답게. 이게 사실 정부의 우리 지역 균형 전형이 강제화돼 있잖아요. 10%가. 예. 딱 그래서 중앙대가 딱 10%만. 교과답게 내신으로 뽑겠다. 네. 비율을 늘리지도 않았어요. 네. 딱 10%. 정부 가이드 그거에 딱 핏하게 맞췄다. 근데 결과적으로 정말 이건 숫자로 뽑고 출결 그리고 이제 딱 내신 등급으로 구별하겠다. 근데 이게 출결이 네. 이렇게 꼭 이 비율을 넣어서
하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출결에 대한 부분. 중앙대가 중앙대는 굉장히 출결을 네. 되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중앙대가 고등학교 때 학교 잘 안 다니는 애가 대학 때 더 안 다니지. 그러니까 출결 보려고 하는 거지. 이게 사실 저는 코로나가 기점인 음. 것 같아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아이들이 그 출결에 대해서 굉장히 러프해졌다. 뭐 그냥 학교 좀만 아프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학종에서도 잘 보면 합격한 애들이 잘 데이터를 보면 출결이 깔끔한 애들이 잘 붙어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학교를 제대로 잘 나가는 애들 내신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는 애들 내신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간에 출결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을? 등급으로 나오는 건 무조건 다 반영하겠다는 거. 이게 좀 다른 데랑은 차이점인 것 네. 같아요. 다른 데는 좀 진로 과목은 그래도 좀 성취도로 보겠다. 이런 네. 뭐 덕성여대나. 네. 그러니까 서울 소재 이제 중위권 대학에서는 그런 셈법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앙대는 어차피 교과울이 확실하게 내신 다 잘 보내 뽑겠다. 이걸로 그냥 노선을 확실히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잘하는 애들은 사실 드물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은 성실하다. 그런 친구라면 우리 그래도 믿고 뽑을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중앙대의 확실한 의도이고, 어찌 보면은 내신 좋은 아이들의 그래도 한번 좀 지방의 아이들에선 하나의 또 보험으로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수능은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대가 자신이 있는 거죠. 지금 그쵸. 5등급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5등급 가지고도 이런 거잖아요. 지금 5등급 하기 전에도 그 학생부에 대입 반영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학종에서 활동의 변별력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안 그래도 학종에서 합격자의 교과 등급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를 확종화하면 전형의 차이가 없어지니까 그쵸. 좀 더 확실하게 교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시뮬레이션 해봤다. 그러니까 2028학년도에는 평균 1.2등급. 뭐 시뮬레이션 해봤으니까 이제 뽑을 수 있다. 또 그것도 만들었겠죠. 저도 지금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금 현 5등급 체제 등급 임명시킬 때 9등급으로 다시 환산되죠. 환산되는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데 뭐 대학이 그게 없겠습니까? 아, 이미 다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또 믿을 만한 건 뭐냐면 이 수능 체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물론 이제 그 다벤치 저쪽 네. 안성인가요? 안성. 네. 안성 같은 게 나 항상 헷갈려. 안성, 안산. 안산이 에리카예요. 에리카. 네. 네. 안성은 중앙대. 네. 네. 근데 이제 뭐 다빈치 이쪽은 이제 교과 전형의 수능 체제가 폐지가 된 거고요. 그쵸. 거기는 네.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좀 더 많은 친구들의 모집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끝까지 전 과목까지 다 교과 내신을 챙기면서 수능까지 그러면 또 체제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2028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8에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은 아마 매우 힘들 거다. 충족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3-1에도 과목이 많아요. 지금. 아, 그쵸. 네. 3학년 1학기에도 내신이 3학년 1학기까지 포함이 되는데 지금 현재 9등급 체제에서는 상대평가로 나오는 게 보통 3과목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2028 같은 경우는 3-1에 상대평가 그래도 5등급으로 나오는 과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챙기다 보면은 7월 말이에요. 7월 말.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잘 생각하면 사실 진로 선택이 ABC로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 전에 똑같이 다 9등급제였어요. 그 애들은 또 잘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좀 우리가 그 내신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그랬지만 결국 잘한 애들은 그 안에서도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또 살아남을 거고. 근데 수능은 일단 재구조화되면서 저는 학습량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걱정되는 건 인문계열 친구들이에요, 저는. 수학이 사실 문이과가 통합이 된 세상에서 상위권 어쨌든 이과 애들이 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거고. 그리고 통사통과도 지금 사실 고1 범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심화 선택 과목이 빠졌잖아요. 물론 내신은 해야 되겠지만 수능에서 그게 빠진 어찌 보면 6차형 모델이죠. 6차형 모델에서 선택 과목이 빠진 모델. 이랬을 때의 학습 부담. 저는 수능은 조금 줄어들었다. 그럼 그래도 이 안에 충분히 이거 조건들을 조합해 봤을 때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중학교 때 진짜 딴딴히 했던 친구들이 이 체제에서는 진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요정님 이게
이게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생들하고 아하. 비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많은 갭이 틀려요.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음. 고등학생들은 내신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수능도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비수도권이라는 거예요. 비수도권 쪽에 가면은 막 고등학교가 거기 진짜 바닷가 정문 뛰쳐나가면 그쵸. 이제 바지락을 잡을 수 예, 있고. 그런 고등학교 예. 애들은 내신은 기가 막혀요. 예. 근데 이제 예. 좀 예, 최저가 이제 힘든 예. 학교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수도권 학생들은 또 수능 최저가 없는 쪽으로 이제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한양대가 천하제일 내신 대회. 천하제일 내신 1.3등급. 1.03 막 이랬잖아요. 그죠? 일반과가 1.3이니까 네. 이거 서울대를 쓸 수 있는데 한양대를 쓰고 1.03에 그 한양대 교과를 쓰는데 의대는 못 써. 네, 그죠. 체제를 못 맞춰서.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학생부 교과에서 5등급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학생부 교과 90%에 출결 10% 이런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겠다라는 건 뭐 중앙대가 자신감 뭔가가 변별력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 그쵸. 그것과 그냥 심플하게 정부 말 잘 듣겠습니다. 요거는 교과는 가이드대로 일단 하겠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5등급 돼도 변별할 수 있다. 그쵸.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요즘 저는 아이들이 지금 되게 큰 착각하는 게 저 그래도 내신 한 2점 몇이에요. 무슨 안심을 하고 있는데 안심이 아니다. 큰일 난다. 그거 진짜 막 숫자가 2점 몇이에요. 잘한 거 아니 착각하는데 열심히 했지만 더 올려야 된다. 내가 그거 보여줬어 애들한테. 응. 너 지금 1학년 이제 2학년 애들이잖아요. 1학년 거 내신 나왔잖아요. 2점 중반 애들 딱 클릭하잖아요. 9등급도 딱 환산해서 야 너 지금 이 정도야. 그럼 그쵸. 애들 놀래. 넌 지금 좀 집에서 멀리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애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상담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좀 더 긴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문제는 이제 학생부의 반영이 학생부 활용도가 2028부터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종합형으로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어와 줘야 되겠죠. 학생 종합형. 이게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진짜 중앙대가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어떤 느낌이면 거의 뭐 신라호텔 파크뷰가 아닌가. 파크뷰 가면 맛있는 음식이 다 있듯이 네가 원하는 메뉴들을 우린 다 준비해. 사실 교과도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고 종합도 그 안에서 이런 얘기예요. 대학에 할 수 있는 건 서류, 면접, 수능 최저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거를 하나씩 쪼개가지고 다 만들었고 그 이름도 진짜 이제 CAU잖아요. 그렇죠. 중앙대가. 그래서 이제 코어, 올, 업해서 이름을 진짜 네이밍을 잘했다. 이것만 봐도 신경 썼다. 코어 탐구형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두의 학종. 올은 융합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업은 최저. 성장형. 네, 성장형. 최저가 있는 성장형입니다. 요게 이제 코어, 올, 업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결을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융합형이 항상 앞에, 융합형, 탐구형. 이렇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있었는데 융합형과 탐구형의 차이는 뭐냐면 융합형은 일괄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없어요. 그 다음에 탐구형은 1단계, 2단계 형태로 되어 있어서 면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26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5나 2026을 봤을 때 입결을 봤을 때 이 융합형, 그러니까 일괄로 뽑을 때의 입결하고 탐구형을 뽑을 때 입결이 등급이 차이가 굉장히 난다. 그러니까 융합형 같은 경우는 1점 후반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 같은 경우는 2점 중후반까지도 문과는 3등급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융합형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일반고 학생들, 즉 아무래도 내신이라든지 등급이 좀 괜찮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주로 지원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탐구형 같이 이렇게 1단계, 2단계 됐을 때는 여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전공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표시되는 특목, 자사 형태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현재 입결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7에 성장형이라는 종합형이 있었는데 얘들이 108명이 어디서 데리고 왔냐면 융합형이 있죠. 일반고 이쪽에서 약 100명 정도를 끄집어 와서 성장형으로 지금 2027을 그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단계에서 서류로 5배수를 먼저 뽑고 2단계에 면접이 진행되고 여기에 더
압박을 가해서 수능 최저 최저를 넣었다. 3개 영역 한 네. 6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붙으래듯이 붙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모두 다 예상했던 게 네. 그 5등급이 되면 어쨌든 학종도 교과를 보잖아요. 학업 역량으로 보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서류만으로는 판별이 되지 이거 다 시뮬레이션 해봤을 거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당연히 면접 아니면 수능 최저 붙을 거다.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이게 대학에서 자기들이 해보니까 서류 100으로는 못 뽑겠다. 그러니까 면접 심사를 하고 이제 수능 최저 붙이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 우리 재홍 쌤이랑 쉬는 시간에 이제 잠깐 이제 커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올 융합형은 일반고고 코어 같은 경우는 특목자사다. 사고. 그러면 성장형은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 오겠냐? 그러니까 이게 이 최저있는 학종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영향을 받은 거죠. 경희대가 이제 네오르네상스가 면접형과 서류형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서류형에서 잘 보면은 이제 수능 최저 있고 그리고 이제 내신을 등급으로 안 보고 성취도로. 지금 중앙대도 보면은 최저있는 학종 같은 경우에 내신을 등급을 보지 않겠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성취도로 보겠다는 이야기가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리고 최저 있고 그리고 여기 면접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 대신 성장형? 수능 최저니까. 네 최저있는 학종 성장형 이제 2028에 응.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경희대에서 만든 네오르네상스 면접형과 일맥상통한 전형이라고 봐요. 이 전형 자체 설계를 할 때 사실 우리 중경의시라고 하잖아요. 경희대와 중앙대는 붙어 있잖아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맛있는 메뉴판이 있으면 맛집으로 또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 가려면 우리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전형 설계가 저는 한편에 입시 공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앙대가 진짜 전형 설계 고심하고 잘했다. 이게 성장형이 2027에는 108명인데요. 네. 아마 2028에는 더 늘지 않을까. 조금 늘어서 114명.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수능 케어 시스템이 적용됐다면 경쟁률이 여기는 엄청나게 치러졌을 수도 있었다. 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기 전에 내가 포기할 수 납치될 것 같다. 그렇죠. 보통 왜냐하면 3개 한 6이면 가능성 있는 거잖아요. 이거 원래는 사실 중앙대 가래 아닌가요? 3학년이면 근데 하나를 더 잘, 의외로 하나를 더 내가 더 잘 봤어. 그러면은 소중한 라인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피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고요? 네.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거는 위법이다. 지금까지 없던 이유는 위법이다. 들의 선택권 영역에서 좋은데 근데 사실 납치 보셨나요? 저 진짜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사실 납치는. 저는 예전에도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가 그거를 잘했어요. 예전에. 지금은 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수능 최저가 있어서 대학에서 학생들의 수능 성적표를 열람할 수 있잖아요. 대학에서. 그죠? 네. 근데 그 열람할 때 표점과 백분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등급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026이 아니라 2006 2006학년도 때 성대에서 한번 납치가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성대 공학 계열로 했는데 얘가 거의 뭐 한 개가 2개 틀렸어. 그래갖고 그 이후부터 2007부터 수능 성적표를 열람할 때 표점과 그 다음에 백분위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표점과 백분위 공개되지 않는 거죠. 원래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려면 수능 체제가 있으면 대학들도 그걸 반영해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대학은 학생들보다 수능 성적을 먼저 받아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얘 수능 성적 좋은데 이러면서 뭐 중간에 그 서류나 면접 성적 안 좋은 애들 막 땡겨서 뽑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있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이게 근데 참 그런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국은 어쨌든 정부의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사실상 납치의 비율은 저는 극소수다. 사실 수시로 잘 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 납치되면 좋죠. 그죠? 보통 애들은 납치되면 감사. 납치가 아니라 자발적 인질이 되겠다. 저를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좀 입시를 보수적으로 이제 그 접근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 인생에 재수는 없다. 음. 이런 학생들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원서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이제 본인 제가 볼 때는 납치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학생 입장에서 보면 또 아 이게 정시로도 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형 즉 업 2028에는 네. 업 네. 이 전형을 다시 보면은 1단계에서 5배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1단계가 통과되면 경쟁률은 5대 1로 이제 된 거잖아요. 그죠? 맞죠? 5대 1이 5배수니까 최초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능 체제를 적용시키는 거야. 세계 합력을. 성장형은 배수가 없는데. 여기는 배수 없이 그냥 그러네요. 2028에서는 배수 없어요. 2028은 배수가 없다고. 네. 제가 또 봤는데 그냥 서류백에 딱 일단 학생들은 일정 배수를 뽑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다 통과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정 배수를 먼저 뽑는 일단 거예요. 수능 최저 보고 사정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서류로 등급 매겨놓고 나중에 수능 성적 들어오면 그죠. 이제 착착 못 맞춘 애들 다 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그렇게 해야겠다고. 근데 보통은 이제 서류가 1단계면 일정 배수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전 면접이 있을 때 이제 면접이 없으니까. 전 이 전형 되게 애들 입장에서는 맛있는 전형이다. 그러니까 아마 경희대랑 아마 겹칠 거예요. 과에 따라서 이제 경희대, 중앙대로 이제 골라서 갈 텐데 이 전형이 사실 저는 유리한 집단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바로 일단 보면 알겠지만 서류가 일단 좋아야 된다. 수능 최저를 잘 맞춰야 된다. 네. 지금 교과에서도 수능 최저 있죠. 그죠. 종합에서도 지금 업 같은 경우는 업은 있고 나머지는 없고. 성장에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세계 합력이 자신이 있으면 이쪽으로 오겠죠. 네. 제가 2024 때 그 충남대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내신 3.48이 의대에 합격한 그런 케이스.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합사, 탐구는 과탐 필수 응시.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4 때 그 충남대 지역인재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아이 내신이 일반고인지 잘 모르겠지만 3.48의 아이가 합격한 사례가. 저는 최저를 그 정도 맞추고 그 정도면 일반고라고 보기에는 조금 일반고 내신 3.4에서 충청권 쪽에서 가능한 학교는 뭐 공주사대부고 한일고 아닌가요? 그렇겠죠. 그 정도. 그죠. 공식적으로는 일반고예요. 공주사대부고 한일고 일반고예요. 공식적으로. 하지만 그렇죠. 전국 최강자들이 모인 그렇죠. 인자강들이 모인 갑방고죠. 네. 진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 내신 3.4로 거기를 지원하는 그 자체 교과로 야수의 심장. 종합도 아닌데 교과로 지원하는 건 뭔가 전략이 또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내가 특별한 볼 때. 친구라고 네. 생각해요. 네. 저는 이 면접에 우리가 보통 학생부 기반 면접을 하는데 네.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내용이 없어서 그쵸. 그거는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되게 대학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제시문이 되는 순간 지원율이 떨어지고 그럼 이제 또 충원 합격까지 감안하면 또 정시로 넘겨야 돼. 대학들 그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는 여유 있게 재시문 면접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부터는 사실 이제 스카이까지는 괜찮은데 서성한 중경외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재시문은 보통은 좀 지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재시문 면접을 어쩌면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특목자 사고들이 이제 애들 내신 스타일을 바꾸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기외고가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 수학 내신 시험을 전부 다 서술형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올 서술형. 그리고 충남 삼성고가 과학 시험을 80분으로 보는데 객관식도 있는데 서술형으로 논술형 문제를 본대요. 그 학교도 이제 그 1등급 가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그것도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이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는 이 면접 문항을 잘 치르기 위해서 아이들을 미리 트레이닝을 좀 이런 방향 시켜야 되겠다는 방향성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배수를 보면 3에서 6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6배수를 뽑는다는 얘기는 6배수 끝에 있는 애도 면접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 네. 입장에서 보면 면접 인원이 늘어나면 비용 증가가 생기는데 굳이 만일에 6배수 끝에 있는 학생이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있냐 아니냐가 아니고 계산상으로 6배수 끝에 있는 애가 면접을 뭐 만점을 받았다 이러면
그거 앞에 있는 1단계 성적을 다 뒤집을 수 있으니까 6배수로 가는 거지. 이게 6배수는 아무리 면접을 잘 봐도 떨어진다 이러면 6배수로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도 하죠. 예. 이제 고려대 같은 네. 경우에 예전에 면접 배수가 넓었던 이유는 네. 수능 체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죠. 수능 체제에 떨어나가는 비율도 감안하고 뭐 이제 감안하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수능 체제가 없는데 배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면접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면접 변별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네. 그러려면 이게 제시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양대가 그 면접 전형에서 7배수를 뽑거든요. 네. 지금 7배수 뽑는 건 아무래도 이제 1단계 통과를 시키려는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굉장히 러프하게 범위를 넓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특목 자사 쪽의 학생들이 학업 역량에 대해서 피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불리함이 없게끔 충분하게 7배수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옥석을 다 가려내겠다라는. 이게 그게 대학에서 한 3배수쯤 하게 되면 충원을 돌다 보면 못 채워요. 그렇죠. 네. 한 미니멈 5배수. 음. 그 정도는 해야지 보통 충원율이 한 350%, 400% 사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학교들이 많이. 그렇게 했을 때가 사실 4배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대학도 감안해서 좀 러프하게 더 여유 있게 그렇게 뽑지 않나. 결국 이 코아 학생부 탐구형인 그 지금 코아 2028에는 코아 이 종합전형은 역시 여기 이때 2028에도 특목 자사 친구들한테 쪽의 유리하죠. 아이들의 지원율이 굉장히 높을 네. 것 같다. 그 다음에 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의 이제 융합형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무조건 이제 그렇죠. 육각형. 일괄 그 육각형 인재를 모집을 하겠다. 말이 육각형이지. 사실 다 잘해라. 준교과에 가까운. 그쵸. 준교과. 그러니까 학생 교과도 있지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아쉬운 등급의 아이들이 여기도 넣어라. 그쵸. 예. 이 그 융합형 즉 올 전형에도 넣어라. 이렇게 이제 한 거고. 그다음에 업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자신 있냐? 그리고 너희가 이제 갑반고나 특목자사 중에서 서류 좋고 수능처에 자신 있고 근데 좀 등급 대신 우리 성취도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볼 테니까 너희들 한번 지원해 볼래. 또 하나의 장치죠. 아직 이게 의대까지 디테일하게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생각보다 면접에 대한 부담들이 되게 크죠. 많아서 네. 그러니까 뭐 서류가 좋은데 나는 면접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애들도 아마 이쪽을 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수능 최저까지 자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앙대가 지금 세계 유형, 뭐, 이 세계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27 기준했을 때, 한양대 같은 경우도, 융합형 탐구형 있고, 그 다음에 성장형, 성균 인재 있고, 그 다음에 과학 인재 있고,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도 종합인재 추천형 있죠, 그 다음에 서류형 있죠, 그 다음에 면접형.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학에서 종합형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는 거는 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정부의 가이드는 어쨌든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 네 가지 영역을 벗어나지 마라가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쪼갤 수밖에 없어요. 뭐 발표도 했지만 그 경희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 면접형하고 서류형 같은 경우 서류형 같은 경우 학업 역량에서 등급이 반영되지 않고 그렇죠. 성취도로만 들어가죠. 절대평가만 반영된 이런 상황. 그러면 성취도 A가 제일 많은 고등학교가 어디겠어요? 특목 자사 자사죠. 쪽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면접형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플러스 성취도 평가 두 개를 다 같이 보는 상태라서 일반고 쪽 학생들 우수한 애들이 그쵸. 또 문제는 그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어떻게 통과할 거냐에 대한 부분. 면접이 진짜 저는 애들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연습을 안 하고 대충 연습해요. 저 볼 때마다 현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그게 면접도 이게 딱
이제 면접 1단계 통과돼서 면접을 준비한다 그거보다 원래 이게 종합전형이라는 건 본인이 1학년 때부터 끌고 왔던 거잖아요. 진로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끌고 와서 생기부도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상황의 아이들은 자기가 그거를 직접 실천하고 만들어내고 생급에 집어넣고 했을 때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꿈과 이상은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고 우리가 사람의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1학년 때 저 기억이 안 납니다. 면접 연수 시켜보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 이제 이번에 이제 설명했던 학부모님이더라고요. 여기 선생님들이 네. 선생님들 성향이 선생님들이 어쩌고 뭐 이렇게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저는 아이의 성향이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본인이 들고 뛰면서 선생님들과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토론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그런 성향에 있는 학생들은 면접도 본인이 충분히 준비했다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많죠. 도움을 받았다는 이거 예를 들어 조별 모임이 있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야 이게. 그죠? 그죠. 나는 그냥 옆에서 볼펜만 들고 있었는데 우리 이게 버스 승객이라고 생기면 하죠, 전문 용어로. 근데 이걸 가서 면접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아이들도 있어요. 있죠. 네. 이게 면접 그 준비를 하다 보면 아까 센터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웃긴 장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이 활동에 대해서 이제 좋아 보이는 활동이어서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 답을 못해요.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학교 선생님이 그죠. 그냥 써가지고 써주는 그냥, 경우도 있죠. 써서 자기는 이제 이 진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전에 네. 이런 이런 여학생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축대 가서 면접에서 이화여대가 저를 뽑아주신다면 네. 그거 아닌가요? 이대하고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통계학과를 써놓고 이대 가가지고 서울시립대 통계학과를 지원한 누구입니다. 그래서 면접관들 빵 다 터지고 그 다음 어떻게 했으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잊고 싶은 그런데 하루겠다. 붙었대요. 근데 이대를 근데 이대를 붙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관들이 그거 가지고 막 탈락시키기보다는 정말 학생이 역량 있으면 붙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이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사실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시켜보면 이제 두서없이 말하기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도 트레이닝의 필요성은 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게 일부 특목 자사고는 면접을 학교생들이 시켜주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니까 쌤들이 더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시간당 지원을 다 해준다. 교과도 그렇고 종합도 그렇고 어쨌든 학업 역량은 되게 중요합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종합에서는 등급보다는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변화가 되고 했잖아요.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듣는 현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1학년은 이제 처음 그쵸. 중간고사를 시험이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얘기를 열심히 보세요. 현재 중학교 1학년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신 준비하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1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왔죠. 1학년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우리 학교에서는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자, 이거를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등급을 올린다라고 공부하는 것보다 원점수를 올려보겠다. 그쵸. 네. 원점수를 좀 올려보겠다에 대해서 이렇게 등급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원점수를 올려보겠다. 그런데 너무 놀란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엔가 컨설팅을 하는데 생기부를 딱 봤더니 이게 수학이에요. 네. 수학이 A 성취도 A의 비율이요. 네. 이거 받은 애들 비율이 0.9%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건 학교에서 잘못한 거죠. 설계를 잘못한 거죠. 등급 설정을 내가 보면 이거 깜짝 놀랐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1등급을 받았는데 다 B야.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성취도가 0.9%밖에 안 나왔다. 이거 실화예요. 제가 지난주에 A를 설정을 잘못해놓고 문제는 어렵게 나요. 문제가 어렵게 그렇죠.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잘못 파악한 케이스죠. 그러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학생들이 보죠. 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 방송도 보시는 학부모님들 계시면 혹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지금 5등급 체제 학부모님들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세요.
네, 제가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 검색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성취도 평가가 다 나옵니다. 아마 그 1학년 거 지금 애들 올라갈 4월인가 5월에 올라가는데 한번 보세요. 비율이 성취도 A를 받는 비율들이 각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셔서 학교에 더준 거 아니야? 아니 이제 뭐 후배든 간에 좀 뭐 총회 때 좀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신경을 얘기를 안 써달라. 하면은 계속 왜냐면 이거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학 선생님들이죠. 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한 선생님이 내는 건 아니니까 뭐 여러 선생님들 합쳐졌는데 또 유독 또 한 선생님이 이상한 킬러 문제를 박아놓고 갖고 애들이 90점이 못 넘게끔 유도하는 그런 수도 있으니까 이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취도 이 5등급 체제에서는요 절대평가 A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서울대도 지금 학업 역량은 ABC 성취도로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등급이 내가 2등급이라도 성취도를 A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끄집어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성취도 A에 해당되는 점수를 설정하는 다든지 또는 문제의 난이도를 너무 쓸데없이 높인다든지. 그렇죠. 이거는 이게 그 대학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A라고 하는 게 그 학교마다 설정이 다르면 그렇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학교마다 적게 받을 수도 그쵸. 있는 상황이니까 대학이 그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비율 계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정성표가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적은 애도 최대한 그런 불이익을 줄이려고 뭐 그런 분할 점수도 보고 인원수도 보고 등급도 보고 종합적으로 하는 이유가 사실 근데 그런 또 부분이죠. 이제 이게 어쨌든 서류가 들어가면 처음부터 입학사정관들이 그 많은 서류를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중간에 잘못하면 이런 게 컷되는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학도 지금 문제인 게 이 시스템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음. 대학도 이 생기부를 언제 처음 보냐면 원서 접수가 끝나고 전송이 됐을 때. 사실 대학도 지금 우리 장님 코끼리만 있다고 하죠.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학도 지금 사실 좀 답답해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도 지금 그것도 시스템 만들고 있잖아요. 생기부를 보는 그 AI 프로그램을 지금 그 개발하고 있고 다 돌리고 있고 그런 형태 1차적으로 먼저 걸러낸다든지 이런 시스템화 시키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생기부가 네. 전송이 되면 다 재구조화돼서 프로그램 안으로 딱 그냥 항목만 하면 다 입력되고 다 지금 다 가능하고 돼요. 지금. 어떤 키워드 하면 색깔 다 변해서 다 보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옛날과 달라요. 요즘 시대가 변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막 손으로 막 그렇게 그냥 그렇게 서류를 탁 누르면 클릭하면 다 됩니다. 네, 그 대학에서 다루면 클릭하면 분석이 다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이에요. 아 논술이 진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논술이 수능 전에 보는 논술과 수능 후에 보는 그쵸. 논술. 이거 2027에도 이렇게 적용하나요? 2027도 이렇게 그러니까 할까요? 아직 2027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 날짜를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2028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2027도 이렇게 네. 하겠죠. 2027의 그 창의형 논술하고 네, 이제 그렇죠. 이 재학생 논술이 사실 네. 대응되는 논술이거든요. 지금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은 재학생들용이래요. 네. 고3들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능 후에 보는 건 누구나 다 볼 수 네. 있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이원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분할이 되어 있어서 고3만 보는 애들은 고3 아이들하고 경합이 되는 수능 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후에 보는 논술은 수능 체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능 전에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지만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의 경쟁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고3까지만 지원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은 이건 뭐 뻔하게 경쟁률 자체가 낮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또 게 인원수도 작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의미가 사실 고3 아이들 중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갑방고인데 진짜 아무래도 내신에 그 장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모의고사는 살짝 중대선 애매해. 근데 얘가 수과학이나 이쪽을 잘해. 그럼 이따면 써볼 만하죠. 그런 소수의 아이들 좀 구제하는. 그러니까 메뉴판이 정말 그냥 저는 신라호텔 파크뷰다. 너무 구성이 잘 돼 있다. 뭐 빠짐없이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다 준비됐다. 그래서 저는 중대가 진짜 고심한 흔적이 진짜 보여요.
저는 중앙대 관계자분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설계 잘했다. 노력은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다른 대학들도 되게 부담 느낄 거예요. 그쵸. 이제 중앙대가 또 벽을 세우면서 그럼 이제 아직 발표 안 한 이대, 한양대는 발표를 했고 이제 서강대도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 왜냐면 서강대랑 또 중앙대가 풀이 또 겹치잖아요. 근데 원래 서강대는 좀 그 발표가 부실하기로 유명한 학교. 근데 서강대가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냥 현재의 시스템을 크게 안 바꾸려고 한다고는 얘기했는데 지금 다 양쪽에서 치이니까 서강대도 좀 더 흥행을 위해서 원서 접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변화를 좀 주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근데 서강대도 뭐 그 전에 미리 지금 거의 다 바꿔놓은 상태라서 네. 올이 서강대는 대부분 느낌이 올 이렇게 느끼죠. 문과이과 없어? 네. 그냥 예전, 올이야. 예전부터 서강대는 문과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 선택 과목도 지정을 안 한 게 결국 이런 거거든요. 서강대 한 얘기가 어차피 우리 학교 오려면 모든 과목 최소한 다 한 아이. 우리 그런 아이 성실한 아이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전공 선택을 안 들어도 된다가 아니라 들으면 사실 정성평가에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불이익은 주진 않겠다. 최선을 다한 아이 뽑겠다. 그런 의도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논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중앙대가 전후로 나눠서 응시되고 그다음에 수능 전에 보는 거는 고3 현역들만 지원 가능하게 했다. 만들어놨다는 거. 근데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논술은 재유생이라고 해서 잘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현장 경험을 얘기하면 수능은 뭐 더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논술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재학생만 보니까 유리하겠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재유생들 같은 경우 수시에서 이제 학생부 쪽을 거의 못 쓰니까 그냥 필수적으로 논술을 지원을 할 뿐이지. 제가 예전에도 합격률 감안해 보면 재학생들이 재유생보다 더 높은 경향들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건 좀 생각하시면. 내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대학도 이렇게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대만 이제 연대는 아예 학교들이 수능 전이었었고 이렇게 이원화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원화는 거의 없었죠. 그냥 하루에 그냥 치는 건데. 참고로 아주 예전에 있었죠. 정말 오래전에. 어쨌든 아직도 기억나는 게 홍대 논술을 제가 보냈는데 얘가 홍대 논술을 쓰고 왔는데 나머지 다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수능을 보고 나서 저 수능 망했어요. 딴 데 최저를 못 맞췄어요. 저 논술 하나도 안 갈래요. 안 갔어요. 근데 성적표를 나왔어요. 다 맞춘 거. 다 맞춘 거야. 최저를. 근데 홍대가 얘를 구제해줬다. 그래서 홍대 합격하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안 쓴다고 제가 우겨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전에 있는 거 저는 사실 되게 그냥 킥이거든요. 애가 역량 있고 하면 저는 쓰게 시켜요. 왜냐면 이게 경쟁률이 낮고 또 현장에 안 온 애도 있어요. 수능 전이면. 그렇죠. 마음이 쓸 때는 했는데 각각 가니까 부담스럽다. 안 갈래. 옛날이었으면은 뭐 세기 합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내려져서 세기 합할까지 했고 지금은 두 개 합5 까지 이제 2027에 굉장히 낮춰놓은 상태인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정님. 네. 정시가 또 쇼킹합니다. 정시가 진짜 저 놀랬습니다. 정시가. 수능 8구 학종 4구. 저는 이 학종 4구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를 49%를 하겠다. 수능은 등급으로 51%. 우리가 전형의 성격을 정할 때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뭐냐 했다 전형의 성격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니까 수능의 비중이 51%. 그래서 정시예요. 그리고 서류 평가가 49%. 그러니까 중앙대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32.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는 그 중간에 중앙대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방향성을. 저는 이게 의미 있는 게 중앙대의 평가 방식이 바로 미래 2032 입시에서 정시 수시 통합해서 이런 형태의 입시가 더 등장하는 하나의 지표가 됐다. 방향성이 됐다. 이 부분이 되게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이 전형에 유리한 아이들은 누굴까라고 또 물음표를 던져보면 참 재밌습니다. 중앙대는 원래부터 좀 특정 집단을 사랑하긴 했어요. 근데 정시에서도 한 번 더 구제를 해주는구나. 자, 생각해보죠. 등급을 잘 맞추고 서류가 좋은 애들. 이거 수시에서도 보이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정시에서도 한 번 더 구제를 해주겠대요. 너희들 수시 때 혹시 떨어졌니? 정시도 있어. 자, 서류를 잘 맞추고 등급을 잘 맞추는 집단들. 그들에게 유리한 전형이죠. 저는 이거 자체가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다른 학교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 특정 집단 애들이 쏠리고 정시 어쨌든 좀 더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애들을 잘 선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시에서 중앙대 경쟁률이 어쨌든 유의미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럼 다른 학교도 또 이런 메리트 있는 것들을 2028을 넘어서 2029나 2030에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인데 그쵸. 예. 이게 현재는 수능이 지금 절대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도 51이지만 그래도 수능 영향력이 더 크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이제 절대 등급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서류 쪽이 서류의 영향이 더 굉장히 크죠. 커질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수능이 절대 등급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 바뀌는 경우에는 정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브릿지 같은 네, 브릿지에서 수능을 딱 등급으로 지금 평가하겠다고 했거든요. 역할인데 어쨌든 지금은 수능이 5등급이 아니고 9등급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능의 비중이 높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등급으로 하다 보니까 동점자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죠. 서류에 이제 파워가 또. 자, 2028 중앙대 정시는 두 가지 형태로 그쵸. 정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능을 89%까지 반영하고 출결 11% 반영. 이건 수능 이거는 이제 표점과 백분위 뭐 얘를 다 모든 걸 다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전형인 거고. 그다음에 정시의 또 하나는 뭐냐면 학종 4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수능 51%와 서류 49%를 반영하겠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수능에서는 등급만 보겠다는 거. 표점과 백분위를 활용하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등급만 보겠다. 근데 뭐 여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마 그러니까 그 1단계로 어느 정도 그 1단계로 뭐 수능 성적을 뽑고 뭐 2단계 합산해서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으니까. 아마 그 튀는 등급은 좀 막지 않을까 싶어요. 저 서류 평가에 49%에 출결도 한 10% 이상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출결은 기본이에요. 지금 그죠. 중앙대가 출결을 몇 페이지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출결을 우선시하겠다. 사실 저는 이거 되게 박수 치고 싶었던 게 사실 우리 라떼 시절은 개근은 필수잖아요. 개근상은 진짜 맞았으니까. 아 그렇죠. 이유가 없어. 학교 안 나오면 맞아. 맞죠. 끌려가죠. 저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막 장기 결석한 친구들 막 담임선생 같이 잡으러 갔던 기억도 있어요. 나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나 학교에 나는 이제 맞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뭐 그거 있지 않았어? 옛날 학교 정문 앞에 그 선도부? 그렇죠. 선도부 선배들이 쫙 서 있었죠. 그런 거 얘기하면 나이만 얘기하는 거. 아 그죠. 말죽강자 역사 세대는 아닌데 나는 아직. 요즘 애들 선도부 모를 걸? 그쵸. 요즘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요, 한 있어요? 10몇 년 전에 또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선도부란 명칭 자체가 잘 그 안 선도부 쓰죠. 그런 명칭은 네.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네. 좀 일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선도부. 우리나라 학교 체제가 사실 일본의 모습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미국형으로 변하는 진통을 겪고 있죠. 근데 이게 수능을 90 안 하고 89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숫자를 이거 보면- 이쁘게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이게 왜 하필 89야? 이런 생각이 들. 그러니까 저기 그 학종 49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 맞추려고. 8949? 뭐 8949 하나? 당근마켓은 아니겠죠? 8949 네. 어떤지 잘 눈에 들어오고 네. 잘 그에 쏙쏙 들어와라 8949. 근데 저는 이 수능 89의 의미가 뭐냐면 정시 파이터한테 길을 열어줬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대학교에서는 이제 학종형 평가를 이제 10% 20% 넣으면서 온리 정시 파이터 친구들한테 사실 좀 제한을 걸었어요, 드라이브를. 근데 중앙대가 제가 저 녀석이 진짜 잘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야, 정시 파이터 우리가 살려줄게. 되게 매력 있어요, 이거. 정시 파이터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출결 정도만 반영하기 때문에 정시 파이터 친구들 사실 내신 등급 안 나와도 중앙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먹이로 다가온다.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계속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정시가 수능 89하고 수능 4구가 동일한 군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모집 단위는 네. 학과별 모집하고 뭐 이제 농업대처럼. 전문개발물을 가군. 나눠주고. 가군 분할로 해서 8949를 분할로 해서 무슨 뭐 당근마켓 아니고 메뉴판이 다양하다. 그다음에 저 서류에 학업 역량이 좀 더 많이 반영을 할 거냐
그러면 학업 역량으로 봤을 때 상대평가도 반영하고 절대평가도 반영할 거냐 아니면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반영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좀 더 그쵸. 디테일하게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4월 30일에 어쨌든 교육부의 또 다른 드라이브가 어디까지 네. 걸리냐 이것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중앙대가 여러 가지로 되게 설계를 잘한 게 모든 그런 니즈를 충족하기에 노력을 했고 어쨌든 사실 다른 학교와 다른 길을 걸었던 건 정시 파이터 친구들을 배척하지 않았다. 길을 열어줬다. 그러니까 비율도 수시 지금 정시가 42%예요. 네, 41%? 41인가 2인가 네. 그 정도. 정시 안 줄인 거예요 지금. 아,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가이드를 받았거든요. 40% 밑으로 줄이면 안 되는 학교. 한양대랑 동국대는 이제 지원 사업 돼서 30% 줄어. 그 사업을 받은 네. 여기는. 근데 저는 뭐 앞으로 방향성은 그 뒤에도 사업이 또 선정이 되면 줄어들 수도 근데 있고. 42%를 하더라도 저렇게 학종 중에 학공 사고가 있으면 사실 줄어든 거죠. 네, 네. 줄어든 거죠. 네.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중앙대가 어쨌든 다른 대학에 비해 그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와 네. 혁신적인 어떤 안을 내주셨는데 난 그거 통과됐으면 좋겠어. 그거 케어. 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교육부에서 가이드가 없어. 음. 위법이야. 다른 대학교가 없는 건 위법이라서 그래. 뭐 음. 법령 해석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중앙대가 막 뭐 헌법재판소에 걸겠어요? 위법이다? 그거는 이제 정면 도전이죠, 교육부에. 그리고 좀 많이 복잡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시에 그게 그 수능 8, 9만 봐도 전공 개방하고 학과별에서 반영 비율들이 다 그죠, 다르죠. 다르게 나와서 이게 이제 학생들 이제 국영수탐의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돌릴 때 저렇게 돌릴 때 이제 성적이 좀 다르게 나올 것 그죠.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유, 근데 인문 뭐 자연 이게 다 국어 수학이네 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학종적 요소를 넣을 때랑 안 넣을 때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전공 그 우리 문이과 크로스되기 때문에 이제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 학종적 요소가 있으면 문과 침공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여기 출결이잖아요. 여기 문과 침공 오케이 해준 거예요. 문과는 뭐 국어가 압도적이네요. 수능 8, 9에서 봤을 때. 국어 못하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수학은 뭐 진짜 뭐 기본 수학은 당연. 문과 쪽은 20%밖에 반영 안 하네요. 2배 지금 인문 쪽 같은 경우는 국어가 40이고 수학이 20이에요. 2배로 국어가 많아요. 이거 국어의 어떤 중요도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하네요. 국어가 안 그래도 또 지금 다른 데 다 선택형에서 지금 통합형으로 갔는데 국어는 지금 기존의 언매와 화작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통합으로 되면서. 야, 이거 사실- 국어가 또 하나의 또 저는 이제 영어는 이제 사실 비중이 많이 작아졌고 중학교 때 끝내는 거고 국어에 대한 학습을 중학교 때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학군제와 비학군제의 차이가 정시에서 더 심화되지 않을까. 전 그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들은 뭐 학군제 비하고 상관을 많이 시키는데 국어가 사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국어 학습을 시키셔야 된다. 중학교 때. 좋습니다. 야, 오늘 중앙대에서 참고 반영 비율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줄이지 않았다. 그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 마지막이죠.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하는데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1, 2등급 합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만 2등급, 1등급으로 아마 이번 수능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충분히. 영어는 정시에서 제가 2016에서도 중앙대 생명공학 쪽에 지원을 했는데 영어 4등급이었어요. 고려대 정시에 고려대 영어 4등급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영어가 정시 쪽으로 나오면 그렇죠. 힘을 크게 발휘를 못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런 2028의 수능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국어가 굉장히 반영 비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높아지고 네. 지금 학습량도 많아지는 많아지고. 것처럼 보이고 네. 있고 아무래도 이제 변별력 국어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2026에서도 수학 만점자하고 국어 만점자 표점이 국어 만점자 표점이 더 높게 높아요? 네. 나는 상황이 돼서
요렇게 살짝만 지문 하나만이라도 업 시켜버리면은 아, 게임 끝나버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아무래도 이제 언매나 화자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로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언매 문법을 암기 좀 해야 되는 학생들은 이게 안 되면은 매우 좀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중앙대가 개근의 가치. 음, 그러니까 동점자 발생 시 모든 전형에서 음, 질병 이것 조차도 우리는 없는 친구를 더 뽑고 싶다. 이게 중앙대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개근은 이제 저는 그래서 중앙대가 쏘아올린 하나의 화살이다. 이게 다른 학교에 어떤 영향을 펼칠지 저는 교육적 가치로서 사실 되게 좋다라고 봐요. 어찌 보면 개근이 당연한데 그렇죠. 이게 정말 통계를 질병 미인정을 나눠서 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어쨌든 지원자 수 하나당 이제 질병 결석이 한 2.891, 질병 지각 1.72, 그리고 질병 조타가 2.45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병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 중에 사실 상당수가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미인정 역시도 이런 것들의 가치를 다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중앙대가 교육적 가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전형을 설계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본 한 편의 명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죠, 중앙대. 잘했다, 중앙대.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중앙대. 네. 어그로 확실하게 끌 것 같아요. 네, 다른 학교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대학들은 이제 또 이제 막 엄청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그 교육진담 TV 많은 사랑과 응원 보내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는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알림 설정도 필수. 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